지난번에 어디 다른 데 가서 토론을 하다가 이 민간 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보통 민간 소통하면은 연구회나 어떤 민간 협의 구조를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 참여예산 제도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민간 소통 협력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홍보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런 것들 당연히 행정이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우수 사례로 얘기하는 찾아가는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 민간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홍보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곳곳에 제도 곳곳에 이 민간 소통이 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시는 지금 3년 차인데 처음부터 민간이 서로 불만이 엄청 많아서 처음에 이음에서 그때 토론회 할 때도 발표하면서 수원은 이 위원회가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데 그 원동력은 행정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활동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 3년 차로 그 일기위원들이 끝나서 전체 설문조사를 하고 그걸로 이제 토론문을 이렇게 쭉 쓰면서 설문 내용을 봤더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위원들의 자질 문제. 그래서 똑같이 교육을 얘기하지만 위원들 자질 향상 교육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거나 아니면 너무 위원들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가 강하다 이런 우려나 이런 게 강했고요. 위원들도 교육을 얘기하는데 위원들은 공무원 교육.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인식 개선이 안 돼서 너무 이렇게 꽉 막혀 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과 정보 공개가 미비하다. 그리고 위원들 위상이나 권한이 너무 적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수원시는 감시나 모니터링 기능이 없어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너무 이 두 집단이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걸 이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민가 간이 많이 불만이구나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이 수원 참여 예산이 이렇게 발전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은 그런 게 좀 있을 텐데 수원시 사례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제도 개선 과정에서 대부분 행정에서 새로운 걸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원시는 위원회가 행정을 못 믿으니까 행정이 안 하니까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다 사례가 있으면 행정에서 그걸 제도하는 이런 식으로 사례가 좀 있고요.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활동이 조례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위원들이 모여서 우리 이거 해볼까 그럼 해보고 또 다른 구에서 그걸 경쟁적으로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화된 사례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민간 협의가 잘 됐다고 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간 협의가 잘 됐다는 건 민과 관의 관계가 매끄럽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거칠고 싸우더라도 그 과정에서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러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민간 협의가 잘 된다고 얘기해서 그게 매끄럽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원시는 인구가 117만이고 행정부가 4개인데요. 다른 데는 이 정도면 그 자치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행정부로 되어 있고요. 재정은 한 1조 8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수원시 참여예산의 특징을 보면요. 지역회의가 구의 위원 위촉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형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시위원회랑 역할 중복으로 지역회의에서 결정한 걸 시위원회에서 다 번복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역회의 위원들이 막 항의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회의에서 결정한 걸 시위원회에선 우선순위를 번복하지 못하고 문제되는 예산이 있을 때 다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교통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 지역회의의 역할은 주로 주민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이런 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참여예산으로 제한된 사업을 시장이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몇억 가용예산 몇 억에서 편성해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각 부서의 최초 예산에 포함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산 제한이 많아지면 각 부서에서 힘든 거죠. 실링제가 적용돼서 각 부서별, 구청별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 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행정이 또 그 부서마다 와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조율은 안 하고 지금은 대부분 다 받아 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볼멘 소리 많이 하죠.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하고 시의하고 시민단체가 협력이 제일 되는 점인데요. 이거는 얘기했듯이 시민사회나 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그걸 행정에서 받아안고 시의회에서는 그대로 승인하고 이런 구조로 돼서 좀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성 결과를 보면은 작년에 좀 많이 그 예산액이 늘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액이 는 거는 계속 사업이나 좀 투용자 사업으로 가야 될 게 가서 그런 부분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는 건수는 늘었지만 예산은 좀 줄어들었고요. 첫 해에는 한 125억 이 정도가 편성됐고 작년에는 270억, 280억 정도가 편성됐고 올해는 110억 정도가 편성돼서 좀 예산액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시장이 이런 추세면 3,400억은 좀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거 너무 적게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예산액은 줄어들고 건수는 많아지고 시스템을 보면요. 처음에 이게 뭐 고정화된 게 아니고 좀 유동적이지만 어느 정도 틀을 잡힌 거는 올해 좀 늦었는데 원래 한 2월쯤에 그 합동 워크숍을 해서 전체 그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 위원들이 의견 수렴도 하고 뭐 이렇게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요. 그다음 한 4월, 5월 되면은 캠페인이랑 찾아가는 설명회가 각 위원회별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6월달 의견 제안, 그다음 7월달 현장 실사, 그다음 지역회의가 7월, 8월에 이렇게 청소년위원회까지 있고요. 그다음 9월까지 참여예산위원회가 결정하고, 그다음 요 우선순위 결정 과정이 끝나면은 전년도에 이 결정난 사업을 진행 사업 점검이라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리고 지역회의별로 쭉 검토를 하면서 추가 의견을 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평가를 하고 연중으로는 교육 및 워크숍을 처음에 강좌를 어느 단위에서 뭐 기획해서 열자 이러다가 참여예산위원회 자체적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한 걸 기획해서 워크숍이나 아니면 교육을 잡는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원래 강좌를 스스로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좀 주요한 걸 보면요. 발달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불만에서부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제도로 붙여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홍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위원들이 막 제안하고 그러면서 아니 시민 홍보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팔달구에서 먼저 이렇게 주민을 찾아가는 설명을 했어요. 캠페인을 하니까 캠페인을 하고 나니까 이게 주민들 호응은 좋은데 이게 예산 제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 그럼 우리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를 가서 설명회를 하자.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그게 다른 구에 이렇게 소식이 퍼지면서 다른 구들이 경쟁적으로 막 그걸 같이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행정에서도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때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별로 한 300~400명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쭉 설명회 하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12월 달에 좀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위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올해는 그렇게 집단으로 교육하는 걸 없애고 찾아가는 설명회로 홍보를 배치했죠. 그래서 찾아다니다 보면 저렇게 뭐 소모임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이건 현장 실사인데 뭐 현장 실사는 다른 데도 가니까 현장 실사에 그 제안한 주민을 만나서 같이 얘기 들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청소년 위원회인데 제일 왼쪽에 처음에 청소년 위원회가 없을 때 그 네트워크에서 얘기해서 연구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네트워크에서 저걸 받아서 청소년 예산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활동할 저기가 없으니까 시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저 모둠에 들어가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렇게 진행하고 나니까 그리고 뭐 저거 있잖아요. 행정에서 좋아하는 전국 최초 막 이런 거를 하니까 이때 예산 제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기획하는 거니까 지금 그 참여예산 뭐 일반 참여예산 저기는 없는 수원시 예산에 대한 뭐 검토도 넣고 거기서 좋은 예산 나쁜 예산 뭐 평가도 하고 막 이런 걸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행정에서도 이게 은근 자부심을 갖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서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시장 보고대회까지 정식 과정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5건 150억이 청소년위원회 건으로 통과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위원회를 방학 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그 위원들이 의견을 내서 그 수원시 예산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서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그걸 좀 개방적으로 열어보자. 그래서 올해는 나이를 그 중학생 과정이 14세에서 17세까지를 넓혔고요. 그리고 활동으로 밑에 사진 2개인데 저렇게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교의 학생들을 이 친구도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받는 활동으로 만들어가고. 요거는 그 아까 현장 방문을 해서 전년도 사업을 점검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첫 해에 예산 제안을 한 사람한테 피드백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도 하고 공무원들한테 막 괴롭히고 그 공무원 막 울고 막 그랬는데, 그게 막 심해지니까 아니 그럼 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그럼 이런 걸 모아서 그 제안자까지 이렇게 합쳐서 작년에 그 통과됐던 현장을 같이 공동 합동 점검을 하자. 그래서 저렇게 점검을 나갔죠. 그리고 저기에 제안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쭉 나갔어요. 나가서 해보니까 행정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불만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수정할 거 얘기하니까 행정은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발전시켜서 그럼 명예감독관 제도까지 하자. 그래서 올해는 명예감독관 제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또 요거는 평가 과정인데요. 첫 해에는 시민회의라 그래서 저렇게 1000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동원을 했었는데, 처음에 연구회에서 저걸 한 거는 위원회, 소수의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결정하니까 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걸 인준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걸 했는데 사실 실패했죠. 그렇게 1분 스피치에서 개별 의견도 듣고 했지만 아까 동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1000명이 모여서 위원회가 계속 결정한 거를 그 한순간에 결정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밑에처럼 지역회의 위원이랑 시위원회랑 전체 위원이 모여서 같이 활동한 걸 그 모둠 토론을 해서 평가를 하고 저렇게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바꿨고요. 올해는 그 일기 위원들이 끝나는 시기여서 토론회도 하고 만찬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평가들을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원래 강좌인데요. 이게 올해는 좀 처음부터 진행이 된 게 아니고 5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수원이 CCTV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에 대해서 일반 행정분과에서 인권단체도 부르고 경찰청도 부르고 해서 양쪽 한반 의견도 듣고 있었는데, 요거를 좀 더 위원회까지는 확장을 시켜보자 해서 CCTV와 주민생활에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 서로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좀 CCTV 설치 외에 좀 안전대책을 마련을 요구하고, CCTV는 인권 침해 여지가 있으니까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의견서 제출을 일반 행정분과에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도시환경분과에서 너무 시 예산에 대한 개입이나 감시나 이런 게 없으니까 수원시 예산 들여다보는 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고, 문화복지분과는 복지 예산을 했다가 이때가 그 박근혜 복지 막 하면서 막 그 쟁점이 되는 시기여서 난리가 났죠, 토론회 때. 그래서 저 때는 좀 관심 고조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방분권과 예산해서 예산이 지방자치제도랑 어떻게 좀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좀 원래 강좌를 계속했고, 내년에도 요거는 계속 그 연초부터 이어갈 계획입니다. 좀 지역회의 활동을 보면은 구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게 없고 이러니까 독자적으로 활동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례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영통구 같은 경우는 지역 위원들끼리 5만 원씩 회비를 그 분기별, 반기별인가 이렇게 내서 그걸로 전에 첫 해에는 서대문구하고 연수구 그 방문을 삼진제 답사를 갔었고요. 그리고 홍보 활동이나 기타 저기도 천막도 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빠방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좀 지역위원회나 참여예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좀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운영기구로는
저희는 민간협의 기구가 없거든요. 최종 결정 과정에서. 왜냐하면 연구에서 논의를 쭉 했었는데 참여예산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거를 더 적은 소수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없앴다가 행정에서 계속 뭔가 그래도 깔끔하게 결정된 거를 이제 시장이 승인을 하고 최종 결정하는 이런 게 있어야 자기는 깔끔한데 그게 없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회의를 만들자 그래서 그럼 대표회의가 일상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최종 승인하는 이 정도 기구로 그냥 결과 보고하면 받는 식으로 그 정도 대표회의를 뒀고요. 그래서 요까진 조례가 있는 거고 조례에 없는 걸로 실무운영협의회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은 조례에 있는 직인데 총무들을 다 지역회의나 분과위원회마다 선출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총무가 결합하는 실무운영협의회를 열어서 여기서 연초에 하는 워크숍 기획하고 그다음 매월 하는 원래 강좌 요거 기획하고 평가비나 이런 실질적인 운영 관련된 걸 여기서 결정하면은 행정에서 그대로 받아안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운영기구에도 행정이랑 이렇게 약속만 되면은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운영기구를 만들고 그걸 행정에서 받아안는 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